경기도 일산의 한 아파트 단지.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에 71세 이말순 씨는 벌써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배추를 다듬고 물을 썰고 양념을 버무리며 쉴 새 없이 움직였죠. 40년 넘게 이어온 그 손맛.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수많은 단골들에게 인정받았던 그 정성. 오늘도 그녀는 며느리를 위해 김치를 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정성이 때론 누군가에게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은, 41살 워킹맘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나쁜 며느리가 아니에요. 정말로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동네에서 김치를 버린 며느리로 낙인 찍혔죠. 추석을 2주 앞둔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전날 밤 늦게까지 회의 자료를 준비하느라 겨우 4시간을 잤는데 아침 8시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셨죠. 두 손 가득 김치통을 들고 오셨어요. 지은아, 어제 새벽에 담갔어. 요즘 시판 김치는 맛이 없잖아. 우리 서연이 학교 도시락에도 넣어줘야지. 감사했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냉장고에 자리가 있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우리 집 냉장고는 작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 이미 시어머니께서 지난주에 가져다 주신 김치통이 5개나 들어 있었어요. 열무김치, 깍두기, 배추김치, 갓김치, 파김치까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근데 냉장고에 자리가 좀... 말을 끝까지 못했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거든요. 자리가 없으면 다른 거 버리면 되지. 내가 담근 김치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어? 그날 시어머니는 직접 냉장고를 정리하셨어요. 제가 사다 놓은 요거트, 치즈, 햄, 소스들을 꺼내서 한쪽으로 밀어두시고 김치통을 채워 넣으셨죠. 저는 그저 옆에 서서 네, 네 하며 바라만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남편 도연이 말했어요. 엄마 정성인데 뭐 어때? 그냥 먹으면 되지. 먹으면 되죠. 하지만 문제는 양이었어요. 우리 가족은 3분이에요. 초등학생 딸 하나의 맞벌이 부부. 김치를 그렇게 많이 먹을 수가 없었어요. 특히 저는 매운 걸 잘 못 먹는 편이거든요. 위가 약해서요. 그날 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김치 냄새가 온 집 안에 퍼졌어요. 시큼하고 알싸한 그 냄새. 누군가에겐 구수한 냄새겠지만 저에겐 점점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희생인지 정성인지 아니면 그냥 간섭인지 그때는 구분이 안 됐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김치통은 여전히 5개. 우리는 겨우 하나를 반쯤 먹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또 전화하셨어요. 지은아, 오늘 총각김치 담갔는데 가져다 줄까?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터져버렸어요. 어머니, 아직 냉장고에 김치가 많이 남아 있어요. 많이 남았으면 많이 먹으면 되지. 김치가 얼마나 좋은데.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냉장고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냉장고를 정리하기로요. 그날 저녁 남편과 딸이 외출한 사이 저는 냉장고를 열었어요. 김치통을 하나씩 꺼내면서 확인했죠. 열무김치는 벌써 물러터졌고 깍두기는 시큼한 냄새가 심하게 났어요. 담근 지 3주는 좋게 넘은 것들이었습니다. 버려야 했어요. 공간도 필요했고 무엇보다 상한 음식을 보관할 순 없었으니까요. 저는 새 통을 비우고 깨끗이 씻어서 다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장을 봐서 우리 가족이 먹을 반찬들을 채워 넣었죠. 이틀 후였어요. 시어머니께서 예고 없이 집에 오셨어요. 손녀를 보러 오신다며 갑자기 들어오셨는데 제가 퇴근하기 전이라 남편이 문을 열어드렸나 봐요. 시어머니는 저녁 준비를 도와주신다며 냉장고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어요.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부엌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연아, 내가 담근 김치가 왜 이렇게 없어? 가슴이 철렁했어요. 남편의 얼굴도 창백해졌죠. 엄마, 그게 우리가 많이 먹어서. 많이 먹긴 뭘 많이 먹어. 통이 깨끗하게 씻겨 있잖아. 이게 먹은 거야. 버린 거야? 시어머니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71세의 노인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담근 김치를 버렸어? 저는 대답해야 했어요.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죠. 네, 어머니. 죄송해요. 근데 너무 오래돼서 상했어요. 냄새도 좀.
시어머니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분노가 아니었어요. 굴욕이었죠. 상했다고? 김치가 상했다고? 내가 40년 넘게 김치를 담가왔는데 내 김치가 상했다는 게 말이 돼? 어머니, 그게 아니라. 됐어. 이제 알았어. 너가 내 김치를 싫어하는구나. 아니, 나를 싫어하는 거지.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면 뭐야? 내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담근 김치를 너네 입맛에 맞게 덜 맵게 하려고 양념도 조절하고 정성껏 담근 그 김치를 쓰레기통에 버렸잖아. 그 순간 저도 참았던 게 터져버렸어요. 어머니도 제 입장을 좀 생각해 주세요. 저희는 셋이 사는데 김치를 5통이나 주시면 어떻게 다 먹어요? 냉장고도 작은데 저희도 사다 놓을 게 있잖아요. 시어머니는 웃으셨어요. 비웃음이었죠. 그래, 내 편의가 중요하지. 시어머니 정성 따위는 쓰레기통에 버려도 되는 거고. 시어머니는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문으로 향하셨어요. 남편이 붙잡았지만 뿌리치셨죠. 엄마, 진정하세요. 지은이가 그런 뜻으로. 내가 여기서 환영받지 못하는 게 확실하구나. 됐어. 다신 안 올게. 문이 쾅 닫혔어요. 그 소리가 저는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남편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딸 서연이는 방문 틈으로 저를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그날 밤, 저는 냉장고 앞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상한 음식을 버린 게 죄인가요? 아니면 정말 시어머니의 말처럼 저는 그 정성을 알아주지 못한 나쁜 며느리인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말없이 출근했어요. 전날 밤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저는 회사에 가서도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자꾸 시어머니의 그 표정이 떠올랐거든요. 굴욕과 분노가 뒤섞인 그 얼굴. 점심시간에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어머니한테 전화해봤어? 응, 안 받으셔.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나 봐. 남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당신이 버린 건 김치가 아니야, 정이야. 엄마가 얼마나 정성껏 담그셨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화장실에 가서 또 울었습니다.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인 걸까요? 한편, 일산 전통시장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단골 손님이자 친구인 최분희 씨에게 하소연을 하신 거죠. 분희야, 있잖아. 우리 며느리가 내 김치를 쓰레기통에 버렸어. 뭐, 내가 그렇게 정성껏 담근 김치를? 응. 새벽에 일어나서 담근 거. 며느리 입맛에 맞게 덜 맵게 하려고 양념도 조절했는데. 최분희 씨는 혀를 찼어요. 요즘 젊은 것들은 참 몰라. 그래도 시어머니 정성을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이 이야기는 빠르게 시장에 퍼졌어요. 반찬 가게, 생선 가게, 야채 가게를 거치면서 점점 더 과장되어 갔죠. 이말순 씨, 며느리가 김치를 다 버렸대. 새벽에 담근 김치를 말이야. 그것도 한두 통이 아니라 대여섯 통을. 요즘 며느리들이 정말. 일주일 후 저는 그 소문을 듣게 됐어요. 회사 선배 김 과장님이 점심시간에 말씀하셨거든요. 박 대리, 혹시 일산 쪽에 사세요? 네. 왜요? 우리 집사람이 일산시장 단골인데 거기서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 김치를 통째로 버렸다나 뭐라나. 그 순간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혹시 제 얘기인가 싶어서요. 시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서 담근 김치를 말이에요. 그 시어머니 분이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시는데 정말 손맛 좋기로 유명하대요. 그런데 며느리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얼른 자리를 피했죠.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봤어요. 거기엔 나쁜 며느리라는 낙인이 찍힌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김치 냄새가 여전히 났죠. 하지만 이제 그 냄새는 달랐어요. 더 이상 그냥 음식 냄새가 아니었어요. 그건 죄책감의 냄새였고 고립의 냄새였습니다. 남편과는 여전히 대화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한 달째 전화를 받지 않으셨고 동네에서는 제가 김치 버린 며느리로 소문났어요. 저는 매일 밤 냉장고 앞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아니면 이 상황 자체가 잘못된 걸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냉장고 속의 김치처럼 우리 관계도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갈 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시어머니와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고 남편과 저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원망하는 눈빛이었죠. 당신이 먼저 사과해.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데. 나도 상처받았어요. 내 입장은 생각 안 해요? 엄마는 아기가 없었잖아. 그냥 우릴 위해서, 내 냉장고를, 내 공간을, 내 생활을 무시하는 게 우릴 위한 거예요? 매일 밤 이런 대화가 반복됐어요. 그리고 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죠. 시댁 식구들한테서도 연락이 끊겼고, 동네 맘카페에서도 제 얘기가 돌았나 봐요. 어느 날 마트에서 마주친 동네 엄마가 저를 피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10월 중순, 딸 서연이의 초등학교 운동회가 있었어요. 아침부터 도시락을 싸고 텐트를 챙기면서 저는 걱정이 됐어요. 혹시 시어머니께서 오시진 않을까 하고요. 운동장에 도착해서 자리를 펴는데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시어머니셨어요. 혼자 구석에 서서 손녀를 찾고 계셨죠. 저는 못 본 척했어요. 아니, 못 본 척하고 싶었어요. 서연이가 달리기를 할 때였어요. 시어머니께서 펜스 앞까지 나오셔서 손녀를 응원하셨어요. 서연아, 할미 왔다. 힘내. 서연이가 결승선을 통과하고 달려왔어요. 할머니한테가 아니라 저한테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을 봤어요. 서운함과 외로움이 섞인 그 얼굴.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서연이한테 음료수를 사주러 갔어요. 매점 앞에서 시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둘 다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죠. 어머니. 시어머니는 대답 없이 지나가려 하셨어요. 그때 서연이가 뛰어왔어요. 할머니, 저 2등 했어요. 그래, 우리 서연이 잘했네. 시어머니는 손녀를 안아주셨어요. 하지만 저를 보지는 않으셨죠. 서연이가 천진하게 물었어요. 할머니, 다음엔 우리 집에 김치 또 해주실 거예요? 저 할머니 김치 진짜 좋아하는데. 순간 모든 게 멈췄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고 저도 숨이 막혔죠. 글쎄다. 내 엄마가 할머니 김치 싫어하잖아. 엄마가요? 아닌데요? 엄마 맨날 할머니 김치 맛있다고. 서연아, 그만. 제가 딸의 말을 끊었어요. 시어머니는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됐어, 서연아. 할머니는 이제 김치 안 담가. 도시락 잘 챙겨 먹어. 시어머니는 그렇게 돌아서셨어요. 제가 어머니 하고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으셨죠. 서연이가 제 손을 잡고 물었어요. 엄마, 할머니 왜 저러세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뭐 잘못했어요? 그날 밤 남편이 폭발했어요. 당신 때문에 엄마가 운동회에서 손녀 보고도 마음 편히 있지도 못하셨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알아야지. 당신이 잘못해놓고 사과도 안 하고 이게 뭐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상한 음식 버린 게 죄예요? 당신이 버린 건 음식이 아니라 정이야.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 제가 버린 게 정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처음부터 정을 받을 자격이 없었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시어머니 동네 쪽 불빛이 보였죠. 저 어딘가에 시어머니가 계실 거예요. 혼자서 아들과 며느리와 손녀를 그리워하시면서 분노와 죄책감이 뒤섞였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희생해야 하나? 하지만 동시에 정말 제가 너무 매정했나? 복수하고 싶은 마음과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냉장고를 열 때마다, 김치 냄새를 맡을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냉장고를 완전히 청소하기로요. 시어머니의 흔적을 지워버리면 이 감정도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토요일 오전 남편과 딸이 나간 사이 저는 냉장고를 비웠어요. 모든 선반을 꺼내고 구석구석 닦았죠. 그러다가 냉장고 문 안쪽 김치통이 놓였던 자리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메모지였어요. 접착력이 약해져서 떨어진 채로 냉장고 바닥에 깔려 있었죠. 저는 그걸 집어들었어요. 시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지은아, 이번 김치는 내 입맛에 맞게 덜 맵게 했어. 매운 거 잘 못 먹는다고 도연이한테 들었거든. 냉장고 칸이 좁으면 내 김치는 문 쪽에 두렴. 다른 반찬들 넣을 공간 있어야지. 김치 냄새 밴다고 미안하다. 그래도 너가 먹어줬으면 좋겠구나. 냉장고에 자리 없으면 말해. 내가 덜 가져올게. 어머니가. 종이를 들고 있는 제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져서 글씨가 번졌죠.
제가 버렸던 그 김치통들. 그 안에 이런 메모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상했다고, 냄새난다고 버렸던 그 김치에 이런 마음이 담겨 있었던 거죠. 시어머니는 알고 계셨어요. 냉장고가 좁다는 것도, 제가 매운 걸 못 먹는다는 것도, 김치 냄새가 부담된다는 것도. 그런데도 김치를 담그신 이유는 그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진짜 크게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오해했는지 그게 뼈저리게 느껴졌거든요. 냄새가 부담스러웠던 건 김치가 아니었어요. 제 마음이 차가워서 제가 그 정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랬던 거죠. 시어머니는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셨는데 정작 저는 그 마음을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요. 메모지를 꼭 쥐고 저는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시어머니 번호를 눌렀죠.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받지 않으셨어요. 다시 걸었어요. 또 안 받으셨죠. 5번을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저는 코트를 입고 집을 나섰어요. 시장으로 달려갔죠. 토요일 오후 시장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시어머니의 반찬 가게를 찾아갔지만 문이 닫혀 있었어요. 옆 가게 주인 아주머니한테 물었습니다. 혹시 이말순 씨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아, 모르세요?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네, 병원이요? 네, 사흘 전에 가게에서 쓰러지셨대요. 과로래요. 요즘 손님도 많고 김장철이라 혼자 일하시느라 무리하셨나 봐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느 병원이냐고 물어보고 저는 택시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병원 복도를 뛰어가며 생각했어요. 제발, 제발 괜찮으시길. 제가 사과할 기회를 주세요.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창백한 얼굴로 링거를 맞으시면서요. 옆에는 작은 테이블이 있었고 그 위에 김치통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다가갔어요.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죠. 저는 그 김치통을 들여다봤어요. 그 안에는 제가 회사에 다닐 때 쓰는 도시락 반찬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씻긴 채로요. 옆에 또 메모지가 있었어요. 며느리 도시락에 넣으려고 담았는데 냉장고에 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여기 가져다 뒀어. 미안하다. 내가 너무 오지랖이 넓었나 봐.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시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하면서까지 제 도시락 걱정을 하신 거예요. 냉장고에 자리가 없을까 봐. 제가 또 부담스러워할까 봐. 당신이 입원한 병실까지 김치통을 가져오신 거죠. 어머니. 제 목소리에 시어머니가 눈을 뜨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왔어?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시어머니는 손을 빼려고 하셨지만 저는 놓지 않았죠. 어머니, 저 메모 봤어요. 냉장고에 있던 메모. 제가 몰랐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생각하셨는지. 덜 맵게 해주시고 자리도 생각해주시고 제 도시락까지 챙겨주시고. 됐어.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어머니, 냄새나는 건 김치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보셨어요. 제 마음이었어요. 제 마음이 차가워서 어머니 정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김치 냄새가 싫었던 게 아니라 제가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게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지은아. 어머니, 저 나쁜 며느리예요.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서 제 입맛 생각해서 냉장고 자리까지 걱정하시면서 담그신 그 김치를 저는 상했다고, 냄새난다고 버렸어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어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지은아, 그만 울어. 내가 너무 오지랖이 넓었어. 너 입장은 생각 안 하고 내 방식만 강요했지.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 둘 다 잘못했어. 나는 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너는 내 정성을 이해하지 못했고.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지은아, 사실 나도 무서웠어. 며느리한테 거부당하는 게. 그래서 더 많이 해주려고 했나 봐. 김치라도 담가주면, 반찬이라도 만들어주면 너가 날 필요로 할 거라고 생각했어. 어머니, 근데 그게 오히려 널 힘들게 했구나. 미안하다. 어머니, 제가 더 죄송해요. 앞으로는 제대로 받을게요. 어머니 정성, 어머니 마음, 제대로 받을게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어요.
71세 시어머니와 41세 며느리. 서로 다른 세대지만 그날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차갑던 마음에 따뜻한 무언가가 스며들기 시작했죠. 그제야 깨달았어요.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오해로 썩는다는 걸. 김치처럼요. 남편 도연이 병실로 달려왔어요. 제가 전화했거든요. 그는 어머니를 보고 눈물을 흘렸고 저를 보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우리 셋은 그렇게 병실에서 화해했습니다. 엄마, 빨리 나으셔야 돼요. 우리 집 냉장고에 어머니 김치 자리 만들어뒀어요.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한 달 만에 처음 보는 따뜻한 미소였죠. 그래, 퇴원하면 김치 담가줄게. 이번엔 냉장고 크기 재고 담가줄게. 아니에요, 어머니. 많이 담가주세요. 제가 어머니 김치 좋아하게 됐어요. 진짜예요.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이제 김치 냄새는 부담이 아니라 사랑의 향기로 느껴졌거든요. 3주 후 시어머니가 퇴원하셨어요. 건강을 회복하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우리 집으로 왔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실 때 시어머니는 조심스러워 하셨어요. 지은아, 내가 와도 되는 거 맞지? 어머니, 여기 어머니 집이에요. 언제든 오세요. 그날 저는 준비를 해뒀어요. 부엌 한쪽에 김치 담그는 재료들을 가득 준비해놨거든요. 배추, 무, 파, 마늘, 고춧가루, 젓갈까지. 어머니, 오늘은 제가 배우고 싶어요. 어머니 김치 만드는 법. 시어머니가 놀란 얼굴로 저를 보셨어요. 정말? 네. 저도 이제 어머니처럼 맛있는 김치 담그고 싶어요. 우리 서연이한테도 가르쳐주고 싶고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지은아, 고맙다. 제가 더 감사하죠. 가르쳐주세요, 어머니. 우리는 함께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섰어요. 시어머니가 하나하나 알려주셨죠. 김치는 마음이야. 급하게 담그면 맛이 안 나. 천천히, 정성껏 해야 돼. 네, 어머니. 무는 이렇게 썰고, 파는 이렇게 다듬고. 저는 서툴렀지만 열심히 따라했어요.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버무리는 과정 하나하나가 새로웠죠.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게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는 일인지. 어머니, 이거 진짜 힘드네요. 어머니는 이걸 혼자 다 하셨어요? 그럼. 40년 넘게 이렇게 해왔지. 처음엔 나도 서툴렀는데 하다 보니 손에 익더라고. 앞으로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혼자 하시지 마시고.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김치 양념이 묻은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지은아, 너 같은 며느리 만나서 내가 복 받았다. 무슨 말씀을. 제가 복 받은 거죠. 우리가 김치를 담그는 동안 딸 서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와, 엄마랑 할머니가 같이 김치 담그네. 나도 할래. 그래, 우리 서연이도 와봐.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셋이서 함께 김치를 담갔어요. 서연이는 서툴렀지만 즐거워했죠. 세 세대 여자가 한 부엌에서 함께 음식을 만드는 모습. 이게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김치를 다 담그고 나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이번엔 너희 방식대로도 한번 담가보자. 너가 먹고 싶은 김치. 제 방식이요? 응. 나는 전통 방식으로 담그는데 너는 너 입맛에 맞게 너 방식대로 한번 담가봐. 그것도 너희 개성이잖아. 저는 감동받았어요. 시어머니께서 제 방식을 인정해 주신다는 게. 그럼 저는 좀 덜 짜게, 그리고 과일을 좀 넣어볼게요. 사과랑 배. 오, 그것도 좋겠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담그더라고. 우리는 2가지 버전의 김치를 담갔어요. 시어머니의 전통 김치와 제 현대식 김치. 딸 서연이가 말했어요. 우와, 엄마 김치랑 할머니 김치 둘 다 있으면 더 좋겠다. 기분에 따라 골라 먹을 수 있잖아. 시어머니와 저는 마주 보며 웃었어요. 그래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였어요. 시어머니의 방식도 맞고 제 방식도 맞아요. 중요한 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였죠. 김치를 담그고 나서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시어머니가 해주신 된장찌개와 제가 만든 샐러드, 그리고 갓 담근 김치. 테이블 위에 세 세대의 음식이 어우러졌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어라. 그날 저녁, 우리는 정말 오랜만에 가족처럼 웃고 떠들었어요. 냉장고에는 2사람의 김치통이 나란히 들어갔고, 그 사이에는 더 이상 차가운 공기가 아니라 따뜻한 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봄이에요. 저는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족 도시락을 쌌습니다. 남편 것, 딸 것, 그리고 제 것.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여러 개의 김치통이 들어 있었죠. 각각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할머니 전통 김치, 엄마 과일 김치, 서연이 안 매운 김치. 저는 웃으면서 김치를 조금씩 덜어 도시락에 넣었어요. 냉장고에서 김치 냄새가 났지만 이제 그 냄새는 부담이 아니에요. 사랑의 향기예요. 시어머니는 이제 일주일에 2번씩 우리 집에 오세요. 억지로 오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요. 오실 때마다 뭔가를 챙겨 오시지만 이제는 제가 감사히 받아요. 그리고 저도 시어머니께 음식을 보내드려요. 제 방식으로 만든 음식을요. 며칠 전에는 시어머니께서 문자를 보내셨어요. 지리은아, 내가 보내준 샐러드 정말 맛있더라. 나도 한번 배워볼까?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다음에 같이 만들어요, 어머니. 제가 샐러드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어머니가 김치 가르쳐 주신 것처럼요. 도시락을 다 싸고 현관으로 나가는데 딸 서연이가 일어나서 물었어요. 엄마, 오늘 할머니 오시는 날이지? 응, 저녁에 오신대. 야호, 오늘 할머니랑 같이 김치 담그기로 했거든. 이번엔 내가 주도할 거야. 그래? 우리 서연이 이제 김치 담그기 전문가네? 응, 할머니가 3대째 전수되는 김치라고 하셨어. 나도 나중에 내 딸한테 가르쳐 줄 거야. 저는 딸을 안아줬어요. 이렇게 가족의 이야기가 이어지는구나. 김치 하나로 시작된 전쟁이 이제는 새 세대를 잇는 사랑의 매개체가 됐어요. 회사에 출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그날 제가 김치를 버렸던 순간을, 그리고 냉장고 바닥에서 찾은 메모지를, 병원에서 시어머니 손을 잡고 울었던 그날을. 모든 게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갈등이 없었다면 저는 시어머니의 진심을 평생 몰랐을 테니까요. 그 아픔을 겪었기에 이제는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점심시간, 저는 도시락을 열었어요. 그 안에 시어머니가 담그신 김치가 들어 있었죠. 한 입 먹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 맛, 40년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이 맛, 이제는 제대로 느낄 수 있어요. 퇴근길, 저는 시장에 들렀어요. 시어머니 가게에 들러서 인사를 드렸죠. 어머니, 오늘 저녁에 뭐 해드릴까요? 아이고, 퇴근하고 오면 피곤할 텐데. 내가 해놓을게. 어머니, 이제 저도 요리 좀 하잖아요. 제가 해드릴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그래? 그럼 우리 같이 하자. 너가 메인 요리하고 내가 밑반찬 좀 도와줄게. 좋아요, 어머니. 집에 돌아와서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여러 개의 김치통 사이로 따뜻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 같았어요. 환상일 수도 있지만 저는 분명히 느꼈어요. 이 냉장고 안에는 더 이상 차가운 음식만 있는 게 아니라 따뜻한 사랑이 함께 있다는 걸요.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어요. 이제 냉장고 열 때마다 냄새가 아니라 정이 나요. 어머니, 감사해요. 사랑해요. 그리고 김치를 꺼내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곧 시어머니가 오실 거예요. 딸이 학원에서 돌아올 거고 남편도 퇴근할 거예요.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서 밥을 먹을 거예요. 냉장고 속 김치로 시작된 전쟁은 끝났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사랑과 화해와 이해가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정은 썩지 않아요. 다만 차가운 곳에 오래 두면 굳을 뿐이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표현하지 않으면 오해가 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짐이 돼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세대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지만 마음은 같아요. 서로를 사랑하고 싶고 서로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고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가족이 함께 사는 방법이에요. 누군가의 정성이 때론 짐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그건 부담이 아니라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다는 걸. 오늘도 냉장고 안에는 누군가의 정성이 담긴 음식이 있을 거예요. 그걸 보며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이 안에 담긴 마음을. 그리고 감사해 하세요. 아직 그 정성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사랑은 따뜻해야 해요. 냉장고처럼 차가운 곳에 두지 마세요. 매일 꺼내서 나눠 먹고 함께 웃고 따뜻하게 데워야 해요. 그래야 썩지 않고 오래 가요. 여러분의 냉장고에는 어떤 사랑이 담겨 있나요?